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각 관련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 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김 실장께 우선 질문을 드리려 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기 직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번 했었는데 그때 꽤 아주 자세하게 이뤄내야 될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사실 다음날 나온 합의는 말씀하신 게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 평가를 간단하게 하신다면 인터뷰 워낙 며칠 지났기 때문에 평가는 많이 나왔고요. 여전히 CVID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어요. 게 안 들어간 것은 섭섭한 것은 누구나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하고 컴플리트, 디뉴클리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 속에 CVID라는 것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폼페이오 국무부 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의 외무부 장관, 그리고 일본의 고노 외무부 장관하고 같이 회담하고 나서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CVID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고 얘기한 거고 2년 반 내에, 그러니까 2020년 아마 11월 전일 겁니다. 2년 반 내에 완전한 비핵화로 이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밝혔고 다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왕이 외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이 얘기한 것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 그때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하나 더 제가 아주 관심 깊게 본 것이 바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악하는 작업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 몇 가지 말들을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사실상 V하고 I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북한의 김영철 또는 다른 사람이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될 텐데 그 고위급 회담의 결과와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행 조치를 보고 다시 6.12를 평가하는 것. 이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증 방법에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박원권 교수께서는 혹시 덧붙이거나 의견 이 다르신 게 있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김열수 교수님 말씀이 다 맞고요. 가장 핵심이 우리가 다 생각했던 공동성명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폼페이오 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1시간 이상 기자회견을 했고 후에 연속으로 언론과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구두로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두로 얘기한 것이 과연 얼마나 실행이 될 수
는지 여부고요. 또 여전히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을 쓰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최종 문서, 그러니까 공동성명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담긴 것이 아니면 암묵적 합의에 도달한 많은 부분 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건 사실상 다 암묵적 합의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암묵적 합의가 게 뭔지를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제재 관에서도 바로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공동성명 어떻게 보면 합의문으로 똑같이 만들어놔도 북한과 협상을 하다 보면 늘 그것이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그 합의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확하게 합의가 나와도 그것을 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같이 암묵적 합의, 뭔지 아직도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잘 이행될 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결국 정상들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12 전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핵심은 실 몇 개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결국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실무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을 만나든 해서 과연 실무 차원에서 이것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조만간 다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상 회담에서 사실 합의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도 많지 않았지만 이번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던 것이 또 기대 수준이 높았던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북한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실무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죠. 실무 차원에서 다 검토하고 하나하나 가서 바텀업이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거꾸로 톱다운 위에서 결정을 하고 가는 거고 비핵화의 순서도 맨 끝이 핵폐기입니다. 이번에는 핵폐기부터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른 여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 얘기를 했었고 바로 6.1 이전날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이 하는 건 CVID다. D가 핵폐기거든요. 디스맨틀먼트를 얘기하니까 그것 부터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과연 이것이 이전 합의와 비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합의보다 구체성도 훨씬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9.19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검증 가능한이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모호한 문건을 갖고 모호한 문장을
지고 과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해 갈 것인가. 물론 앞으로 후속회 담이 있다니까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공동성명만 놓고 보면 역시 많은 알맹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워낙 그전에 기대들이 컸고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합의문을 볼 때 넌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조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라는 나라는 70년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고 그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신뢰를 쌓았다는 것만으로도 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첫 번째 질문했을 때 그런 뉘앙스로 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넌 기대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한 핵 문제를 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치를 높여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두 번째 사람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거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트윗을 통해서 하루에도 어떤 때는 10몇 개씩 날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기대치를 올렸고요. 폼페이오 부장관도 스스로 심지어 회담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CVID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그 기대치는 미국 스스로가 올린 거고 그래서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기대치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어찌됐든 활자화돼서 나온 것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고 나 조금 전에도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묵적 합의 또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합의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예를 들면 초기 조치하고 관련된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표와 관련된 것이든지 그런 것들이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김정은 원장의 의신을 살려주면서 활자된 것은 조금 의신을 살려주고 대신에 실리를 취하는 그런 행태로 나갔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지막 합의문서에 서명할 때 그 명문서를 아주 유심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던데 어떤 사람은 그 문서가 2개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서가 4개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 번 더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한글본 그 다음에 영문본 각각 있으면 어차피 2개가 돼야 되지만 여기에 이면합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4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는데 설령 그렇게까 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 약속을 포함한 암묵적 합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을 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무언가를 실행할 것 이다라고 기대감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적인 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을 때가 다음 주, 그러니까 당장은 내일 모레잖아. 월요일이 다음 주에 해당이 되니까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미국 쪽 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 합의문에 나와 있으니까 북한 쪽에서 김영철을 당연히 내세워야 되지만 김영철이 할지 그렇지 않으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로 제대로 된 외무부 장관이 워낙 북한 핵 문제와 핵 군축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세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는 다음 주에 양쪽의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다시피 고위급 회담의 결과 그리고 그 뒤 이루어지는 이행 조치들 그것을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리고 회담 이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직통전화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스뉴스랑 얘기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직통전화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겠다. 지금 미국이 아버지 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전화가 된다면 그것이 당장 한라인의 구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한라인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라인으로 구축되면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을 경우에 한라인의 기본 기능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일종의 오해, 잘못된 계산, 오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한반도는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긴장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만약 한라인이 있어서 양국 정상 간에 그런 대화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실행이 된다면 그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화 얘기는 이 정도 하시고 아까 한미연합훈련이 걱정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무슨 의미이신 건가? 인터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한국과 충분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협의뿐만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연안훈련은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고 한국과 협의를 해서 양국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12일 날 기자회견 때 일방적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 같고요. 물론 한국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나타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쓰는 단어 자체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미국 언론에서 계속 기자회견에서 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 게임이다, 워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전쟁 책동이랑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이다는 표현을 거든요.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이 맞는 것이 방어훈련입니다. 절대로 선제적으로 북한을 침략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전쟁 책동이고 선제 침략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을 했다라는 게 우려가 되고요. 제일 큰 우려 중의 하나는 역시 비용 문제를 같이 거기에 결부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건데요. 여태까지 한미동맹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동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식은 결국은 비용 편익을 계산하는 이익에 기반한 동맹이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한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외에도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 특히 나토도 같은 식으로 비용 문제를 계속해 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이런 북한 핵 문제라는 위중한 그런 문제 앞에서 그것을 같이 얘기했다라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지금 우리 김열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기다려봐서 과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비핵화의 핵폐기로 가는 조치인지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면에서 연합훈련이라는 카드를 너무 빨리 썼다는 거죠. 연합훈련의 중단이죠. 일시 중단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북한이 원하고 핵심은 결국 연합훈련인데 그 카드를 너무 초기에 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뒤에 한 달 정도 기다려봐서 이것이 정말 먼저 쓴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쓴 건지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가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걸로 봐야겠죠.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4.27 판문점 선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4.27 판문점 정신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 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조건 그러면 다 연합훈련을 중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합훈련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합훈련을 중지야. 이 부분은 계속해 나간다. 이것을 빨리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연합훈련을 다 중단한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NSC에서 회의를 충분히 수기를 하고 토의를 거쳤다라고 생각해요. 내일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이 다가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월달 을지 포커스까지는 약 2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시기 달 전체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은 당분간 미카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따오면 많은 중지한다. 그러나 나머지 연합훈련은 지속한다. 그런데 대한 협의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고 그걸 공표를 해야 돼요. 북한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환영은 할 일이라고만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한미연합훈련도 해나갈 건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앵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합니까? 같이 하는 훈련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전폭기라든가 전략자산이 넘어오는 문제가 있고 실제 기동 병력 들이 움직이는 훈련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도상훈련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크게 훈련을 대변하면 2가지 로 나눠요. 하나는 CPX,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라고 얘기하죠. TTX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주로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때는 이 훈련을 할 동안에는 굳이 지휘소 연습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지휘관들 또는 참모들만 와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 기동훈련은 안 해요. 2번째 크게 대변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FTX, 야외기동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외기동훈련을 할 때 미 육군도 들어오고 미 해군, 항공모함, 공군 그 다음에 전략무기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6월 달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하고